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수사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이미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영장을 청구한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받아들여질지 한번 전망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속된 이후에 본인이 지금 참석해야 하는 피고인으로서의 형사 재판도 그렇고요. 지금 특검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이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어제 일단 요청을 했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고요. 오늘 재차 소환을 요청했지만 역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도 구속 상태이지만 구속 상태라고 해도 용이하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 이외의 다른 특검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는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체포영장을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해서 조사실로 끌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면 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큰 건가요? 사실 이미 구속 상태인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실무상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사를 위해서 지금 이미 구속이 되어 있지만 원활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당연히 성립을 하고요. 일부 사례에서도 이와 같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 사례도 확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체포영장 발부라는 첫 번째 허들을 넘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또 두 번째 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때 검찰 측의 인력이 파견된다고 해도 서울구치소 측에 어느 정도 협조가 필요할 텐데 이 과정이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지만 강제 인치 조치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체포영장 발부가 되고 집행까지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의미한 조사는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 체포영장이 법원이 받아들인 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여러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계속해서 어떤 재판이라든가 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불리한 사유로밖에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듣고 있고 특히 뭐 당뇨 합병증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이 악화되어서 장기간 앉아있기 힘들고 지금 시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소견서를 지금 제출하겠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밝히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어떤 사유들이 고려는 되겠지만 일단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다는 점이 가장 크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변호사께서도 설명을 하신 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런 전략을 펴는 건지 좀 어떤 전략이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이 결코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을 열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진행을 하고요. 이 재판에서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자면 지금 이렇게 일시간은 특검 측의 어떤 이런 신속한 수사 과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숨고르기 전략을 단기간은 취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상황에 대해서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이 목걸이가 지금 중요한 어떤 단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다라는 감정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이게 진품인데 이거를 바꿔치기를 했다. 혹은 청탁과 함께 뇌물로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목걸이가 우선 어떤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 왜 중요한 건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건희 여사가 이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이 목걸이가 유명 브랜드의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여서 당시에도 크게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만약 본인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는 목걸이였음에도 이런 부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것을 빌린 것이다라는 그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목걸이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사돈집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이 해당 실물이 확보가 되었는데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모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해당 목걸이가 처음엔 이제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술과는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특검 측에서는 과연 이것이 실제로 모조품을 착용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진품을 누군가로부터 청탁의 대가로서 뇌물로서 수령한 이후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모조품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떤 청탁의 대가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특검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그렇다면 이것을 전달하였는지 전달을 했다면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목걸이와 관련한 부분은 결국 청탁의 의도가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바꿔치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좀 수사를 할 것 같고 목걸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조사를 좀 더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이 해당 목걸이가 이후에 또 문제가 되는 또 다른 목걸이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조품의 실물이 확인이 되었고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또 고가의 목걸이를 받았는데 그것을 전달했는가 이 부분도 또 다른 목걸이로서 실물을 찾고 있는 그 목걸이가 또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 특검 측에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고가의 제품을 어떤 경로로 획득을 하였는가. 사실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자금의 출처로 구입을 하였고 전달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일단 수사력을 모으리라고 보고요. 만약 제3자로부터 이런 제품들이 구입이 되고 전달까지 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하였는지 그 과정에 어떤 청탁 그리고 그 청탁을 실제로 들어준 사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리라 봅니다. 네. 그리고 특검은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목걸이와 함께 유명 화백의 그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고가품 또 현금 다발도 발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 그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보한 압수물들도 김 여사의 뇌물 혐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고가의 그림이라던가 현금 다발 같은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이어나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런 고가의 그림이 진품이 맞다고 한다면 구입 경로를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제품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구입을 했다면 그 자금의 출처가 소명이 돼야 될 것이고 구입 날짜라던가 구입을 어디서 했는지 같은 부분들은 기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보여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실질적으로 소유가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이것을 받은 것인지 내지는 구매한 것인지는 충분히 확인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청탁용 명품 선물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경위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은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지금 혐의점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받고 있는 이 의혹들 가운데서 핵심되는 그런 부분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샤넬 가방과 그리고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지금 이 전직 통일교 간부가 그 물건을 전달을 했고 이것을 전성배 씨가 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지금 진술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검 측은 이것이 전달이 됐으며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굉장히 좀 나름 협조적인 태도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구속이 될지 여부는 과연 재판부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김건희 특검팀이 이 뇌물 의혹 말고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에 나설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서 그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8월 6일에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석을 하겠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출석을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수사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보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 핵심적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의 피의자가 했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대면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자면 지금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 부분 어떤 물증도 확보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 대면 조사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특검은 지금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 또 소환 통보를 좀 여유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최대한 증거와 진술을 많이 모은 다음에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이 된다면 고강도 조사를 펼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김 여사 측은 짧게 여러 번씩 조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 요청을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요청은 좀 이례적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부분까지는 수사를 먼저 받고 어떤 부분은 뒤에 받겠다 내지는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내가 짧게만 수사를 받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협상하는 것이 용이하진 않아 보이거든요. 이제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짧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혐의씩만을 조사를 받겠다라고 일단 요청을 했는데 특검 측에서는 충분히 준비 시간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 출석 요구를 함으로써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대신 이런 요구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선을 딱 잘라 긋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김건희 여사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매우 낮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환 조사 때가 되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직해병 특검팀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도 확인하고
김 여사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비화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비화, 그러니까 굉장히 은밀하게 그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통신 기록을 확보하더라도 그 통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언제 전화를 걸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 역시도 과연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누군가 외압을 한 것인지 그 이후에 수사 결과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비화폰의 통화 목록 같은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